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요한 명언집입니다. 오늘은 세상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고 정답을 붙잡으려 하지도 않았지만 오히려 가장 자유로운 시선을 남긴 한 사람의 이야기로 조용히 시작합니다. 오늘의 인물은 장자입니다. 장자는 세상을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책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너무 쉽게 사람을 굳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나누고 이기고 지는 것을 따지며 서로를 비교합니다. 그러나 장자는 그 모든 구분이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옳다고 말하는 순간 다른 하나는 이미 틀렸다고 규정된다. 장자는 확신을 경계했습니다. 확신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각이 굳어지는 순간 삶의 숨통이 막힌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이야기를 선택했습니다. 명령도 설명도 아닌 이야기. 그의 말은 정답을 주기보다 웃음을 남겼습니다. 장자의 이야기에는 이상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나무, 아무 쓸모도 없는 장인,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들. 그러나 장자는 그들 안에서 자유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쓸모를 기준으로 삶을 판단합니다. 쓸모 있어야 남고 쓸모 없으면 버려진다고 믿습니다. 장자는 바로 그 기준이 사람을 가장 괴롭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쓸모 없음은 살아남는 이유가 된다. 이 말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장자는 쓸모라는 잣대에서 벗어나는 순간 사람이 비로소 자기 호흡을 되찾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잘 나가려는 삶보다 잘 빠져나가는 삶을 말했습니다.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비켜 서는 사람, 다투지 않기 때문에 다치지 않는 존재. 장자는 세상이 요구하는 모습과 자기 자신 사이에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 거리는 도망이 아니라 여유였습니다. 그는 사람이 왜 이렇게 불행해지는지를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자기 기준이 아니라 남의 기준으로 자기를 재단하기 때문이라고. 장자는 자기를 규정하는 모든 말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다. 나는 이 길밖에 없다. 그 모든 문장이 사람을 가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하나의 형태로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고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존재로 자기를 두었습니다. 장자의 세계에서는 완성된 인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흐르는 인간이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굳어지지 않는 존재. 그는 말했습니다. 사는 것은 형태를 바꾸는 일이다. 이 말은 불안정함을 찬양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삶이 본래 고정될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장자는 자유를 무엇을 할 수 있느냐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유는 무엇이 되지 않아도 되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너무 많은 이름을 달고 너무 많은 역할을 짊어지고 그 무게에 스스로를 짓누릅니다. 장자는 그 짐을 잠시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의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가볍게 만드는 여백이었습니다. 심각함에 빠진 인간에게 한 발 물러나 숨을 쉬게 해주는 웃음이었습니다. 장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까지 애써야 할까? 꼭 그렇게까지 규정해야 할까? 그 질문은 삶을 느슨하게 만들지만 무너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장자는 승리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치지 않는 법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그가 말한 자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장자는 사람이 스스로를 가장 많이 잊는 순간을 비교하는 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누군가보다 앞서 있는지 뒤처져 있는지 그 기준을 세우는 순간 삶은 타인의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남의 삶을 보며 자기 삶의 가치를 재단합니다. 더 잘난 사람을 보며 자신을 깎아내리고 뒤처진 사람을 보며 잠시 안도합니다. 장자는 이 모든 움직임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자유는 사라진다. 장자는 사람마다 타고난 흐름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자유롭고 새는 하늘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흐름을 잊고 남의 하늘을 부러워합니다. 그는 왜 남처럼 살지 못하느냐는 질문보다 왜 굳이 남처럼 살아야 하느냐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장자의 질문은 항상 방향을 바꿉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 한 방향으로 몰려갑니다. 같은 목표, 같은 속도, 같은 방식. 장자는 그 길 위에서 사람이 서로를 밀치고 스스로를 소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뒤처지는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남보다 느린 삶, 남과 다른 선택, 눈에 띄지 않는 자리. 장자는 그곳에 숨 쉴 공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모두가 앞으로 갈 때 뒤에 남는 자가 살아남는다. 이 말은 도망을 권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장자는 경쟁의 한가운데에 서지 않는 것이 삶을 오래 지키는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쓸모없어 보이는 존재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제목이 되지 못한 나무,
쓸모없다고 여겨진 사람.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배이지 않고 쫓겨나지 않으며 자기 생을 끝까지 살아갑니다. 장자는 쓸모라는 기준이 사람을 얼마나 빨리 소모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쓸모없음 속에 숨은 안전함을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증명하려 하지 않을 때 비교는 힘을 잃습니다. 비교가 사라지면 시선은 밖이 아니라 안으로 돌아옵니다. 장자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이기려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싸움은 정말 필요한가? 그 질문 앞에서 많은 싸움이 의미를 잃습니다. 장자는 싸우지 않음이 패배가 아니라 선택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에게 자유란 남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남과 겨루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습니다.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질 이유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장자의 자유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삶과 죽음이라는 가장 큰 문제 앞에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합니다. 장자는 죽음을 두려움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삶의 반대편에 놓지 않았고 삶과 이어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 삶을 움켜쥡니다.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잃지 않으려 버팁니다. 장자는 바로 그 움켜짐이 사람을 더 괴롭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변화는 끝이 아니다. 장자의 이야기 중에는 많은 이들이 놀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 장자는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그는 북을 두드리며 노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장자는 차분히 대답합니다. 슬픔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변화를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였다고. 그에게 죽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형태 이동이었습니다. 태어남이 있었다면 변화도 있고 그 변화의 끝에 다른 형태가 있을 뿐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장자는 삶을 너무 심각하게 붙잡지 말라고 말합니다. 삶에 집착할수록 죽음은 더 무거워지고 죽음을 두려워할수록 삶은 더 경직됩니다. 그래서 그는 삶과 죽음을 같은 흐름 위에 두었습니다. 어느 하나를 붙잡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삶이 나를 태웠고 죽음이 나를 쉬게 할 뿐이다. 이 말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장자는 삶을 너무 소중하게 여겼기에 그 끝마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을 더 가볍게 사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이 지금을 더 자유롭게 만든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장자는 완성된 삶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인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흐르는 존재를 남겼습니다. 멈추지 않고 형태를 바꾸며 웃을 수 있는 존재. 그의 웃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웃음이 아니라 현실에 짓눌리지 않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웃음은 가볍지만 얕지 않았습니다. 장자의 사유는 삶을 바꾸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덜 붙잡아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조금 덜 비교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삶의 모든 무게를 덜어주지는 못했을지라도 한 가지 짐만 내려놓게 했다면 이 시간은 충분했을지도 모릅니다. 굳이 정답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굳이 승자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흐름 속에서 자기 호흡을 잃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삶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 고요한 사유의 길을 함께 걷고 싶다면 조용히 곁에 머물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